안녕하십니까. 도요새에 관한 명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요, 시점이 3가지? 4가지까지 나와요. 보시면요, 일단은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어떤 작품이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1부, 2부, 3부, 그 다음 4부까지 있어요. 1부에서는 병식이입니다. 병식이는 어떤 애냐면요. 새를 밀렵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애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얘는 그러니까 환경 파괴범입니다. 2부는 병국이. 병국이는 뭐야? 얘는 그나마 좀 깨어있는 애예요. 자연 환경 보호에 매우 그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시위하던 애예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군부독재 때니까 이때가 시위하다가 퇴학당해요. 퇴학당해서 어떻게? 고향으로 와버립니다. 고향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뭐예요? 환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별로 사이 안 좋아요. 3부는 아버지. 아버지는요,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전쟁 이후로 넘어오신 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입니다. 4부는 이제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작가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하는 그런 시선, 그런 좀 뭐라 말해야 돼. 그런 전개를 보여요. 서술을 합니다. 그런 서술을 해요. 이를 통해 실향민의 한, 산업화로 인한 공해의 심각성 등 현대사회의 문제와 지식인으로서의 갈등을 부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해는 뭐겠어요? 병국이 입장. 현대사회 문제, 지식인의 갈등. 얘도 병국이. 작품의 핵심 소재인 도요새는 아버지에게는 고향, 병국에게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적 비판적. 시점은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1인칭 시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시점이었다가 또는 1부는 이제 그렇죠. 둘째, 병식이, 밀렵구훈, 그 다음에 병국이, 그 다음엔 아버지. 각각의 1인칭 시점이었다가 나중 4부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로 잘 나와 있죠? 주제는 남북 분단과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인간성 회복이 주제예요. 남북 분단은 아버지 입장이고요. 산업화는 이제 걔입니다. 병국이랑 병식이. 그리고 병식이가 이제 회복된 인간성, 훼손된 인간성 회복이 병식이 쪽이고요.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인간성 회복은 병식이와 그리고 병국이 때는요. 그 폐유, 그러니까 나쁜 것들 있죠. 환경오염 물질을 막 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읽어볼 겁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시면요. 도요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나가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병국이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제2부예요. 2부.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삼닿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 환경이 왜 자연을 폐하손시키느냐에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떼를 만난 것이다. 시리의 낙향 생활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학생활에서 시위하다가 퇴학당하고 씁시다. 서울에서 대학생활 중 시위하다가 퇴학하고 퇴학하고가 아니라 퇴학당한 거죠. 퇴학당하고 고향에 내려오게 됐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낙항 생활로 술만 죽여내던 내 깜깜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자, 이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바로 뭡니까? 이 소재, 중심 소재, 도요새죠. 도요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새 울음소리가 화토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로 달아들었다. 수백 마리로 때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말은 뭐야? 내 머릿속이 온통 도요새로 꽉 찼다라는 소리입니다. 씁시다.
나의 머릿속이 온통 도요새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 도요. 그러니까 도요가요. 도요새라는 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하면 고양이 종류가 띄지가 않잖아요. 따다다다다다. 도요새도 도요새 하면 그 종류가 많대요. 그래서 그 도요새 중에서도 중부리 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옛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목과 개파를 쌓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대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그러니까 철새다 보니까요. 훅 날아간 겁니다.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1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도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에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에이씨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잉여롭게 지내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도요새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각성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도요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것을 쪼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했다는 소리를 이딴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씁시다. 도요새로 인해 각성. 생각을 깨우친 거죠. 도요새로 인해서. 자, 여기부터가 레전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름에 그 한데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으로 야 이거 새 입장 아니냐? 이거 지금 철새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얘기한 거 뭡니까? 이 부분부터 뭐야? A 부분 나타나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여기부터 뭐야? 도요새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병국이 있죠? 병국이의 생각을 도요새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술의 방식은 뭐냐면요. 서술을 지금 어디에 빗대었어? 도요새. 짐승에게 빗대했죠? 우화적 서술입니다. 여기서는 우화적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놈의 서술 방식은 우화적 서술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도요새가 얘기하는 게 곧 병국이의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 병국이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술자는 병국이인 거예요. 근데 그 병국이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도요새 입장으로 병국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전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궁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가빠하며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는 알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뭔 역설법이야.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철새 특이죠? 500만 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의 길을 열어봄 가을 2차례 대이동을 장식해온 것이다. 오직 생활 환경에 적응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오히려 여기서 괄호 치시고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있어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괄호 닫으세요. 뭐야? 인간 비판한 것 같지 않냐? 맞아요. 근데 도요새 입장에서 인간의 환경 파괴를 비판한 겁니다. 환경 파괴를 비판. 그러면 병국이는 어디에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입니다. 병국이는 환경 보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 병국이 생각이 지금 도요새 입장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인간을 비판한 부분은 병국이가 인간 환경 오염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제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왔다. 가려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루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구슬만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지대에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새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무리와 흰 물대새, 꼬마 물대새 등의 물대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10개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 꼬지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둑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수질 오염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도요새는 오지를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뭐야?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또 요 이후에는 이제 갈등이 좀 나타나는데요. 우리 지문 말고요. 완벽히 우리 지문 이후에 얘가 결국에는 일을 저질러요. 결국에는 그 폐유 오염 그 사업장 찾아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영업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시험관 꼬지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있다. 이게 뭔 소리야? 뭐로 살아있대? 이미 오염이 뒤지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씁시다. 폐유로 심각하게 오염된 석교천. 폐유로 심각하게 오염된 석교천 이야기합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80m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10년이나 20년 뒤 육과 크로마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라. 괄호치세요.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자, 뭐요? 환경 오염에 대한 극복 의지죠. 나의 환경 오염 극복 의지.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진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2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도요새 괄호쳐져 있죠?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요새, 결국 이 소재, 도요새라는 소재가 상징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 뭘 했어요? 나의 각성을 일으킨 소재죠. 나의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나의 의지를 강화하는 소재입니다. 병국이. 의지를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요새라는 이 중심 소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푸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검사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